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2달 만에 확진자 수가 9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인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천 명을 넘었습니다만 확진자 수는 좀 주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예, 돌아보면 우리가 최고의 확진자 수가 나왔던 때가 2월 29일 날 909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이건 신천지 전수조사 때문에 집단 발생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고 점점 줄어들어 갖고서 결국은 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대구 시민들의 양성률조차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서울 수도권 내 환자가 더 많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노출됐던 분들에 의해서 요양병원들이 감염이 일어나면서 또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잡혀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하향 안정 추세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뭐 5, 60명, 70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계속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또 교회 같은 데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학생들이 너무 오랜 동안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집단 발생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게 콜센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갑자기 그 많은 발생이 일어나고 대중교통에 어떻게 노출이 됐느냐 뭐 밀접 접촉자 찾고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내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해외 상황이 아주 막 최악으로 유럽이 최악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유증상자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벌써 보이고 거기에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유럽 이외에 미국도 상당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 4월 6일까지는 한 자릿수 정도가 나와야만 개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데 좀 그 개학이라는 부분은 좀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또한 전원 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좋겠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진단 검사뿐만 아니라 검역할 때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진단검사도 해야 되고 또 격리시설이 필요하고 이 격리시설에서의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장비도 더 보강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있는 인력만은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관 공보위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민간 의료 영역에서 우리 지금 대구 경북지방에서의 그 자원했던 것처럼 이 민간 의사 선생님들도 받아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꽃 축제 물론 잇따라 지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충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그걸 방역이라고 그래야 될지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밖에 나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일단 외출을 한다면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은 안 타고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가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할 수 없다면은 마스크 다 쓰시고 대중교통 타시고 한적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는 것이 제일 나쁘겠죠. 일단은 자기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가서 또 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고 혹시라도 모이는 곳이 있으면 그럴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일반적으로는 마스크 벗고 좀 심호흡도 하고 햇볕도 좀 쐬고 이렇게 해서 또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꼭 수돗 있으니까 수돗물에 뭐 비누가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맹물이라도 손을 닦으시고 또 그다음에 외출하고 귀가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하시고 돌아오실 때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지 마시고 꼭 모여서 어디 가면은 부부끼리라도 식사하고 오는데 식사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는 게 좋은 게 한 예. 2주일 정도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귀가하신 후에는 열심히 손 닦으시고 뭐 가글링 정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이제 손 씻기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맛을 잘 못 보거나 혹시 이제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코로나19의 새로운 증상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일반 사람들이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일반 감기로 인한 코막힘으로 이런 증상과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갖고 예.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거랑 그렇죠. 예, 구별을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 일시적으로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뭐 그런 맛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원래 이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초기 증상에 거의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마저도 없는 무증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에는 혹시라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 이외에 제일 많은 인후통 같은 것들도 없이 또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권태감만 느낄 정도의 상황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증상만 가지고서 이게 일반 감기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알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 바이러스고 그것이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 혹은 잠복기 때의 감염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예. 이 바이러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치료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셀트론이 앞으로 4개월 안에 인체 투여를 위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계획을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치료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에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빠른 겁니까? 얼마나 좀 빠른 겁니까? 굉장히 빠르죠. 외국에서도 지금 65일 만에 시작을 해갖고 임상 1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임상 1상이라는 것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40~50명 정도의 투여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상용화가 예. 된다는 의미인데 예. 지금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3월이니까 한 7월 정도에 이 예방 백신을 맞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우선 문제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4개월 정도면 아마 집단 면역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없지만 그 네. 백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연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다 하면은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고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임상 1상에서 미국에서도 벌써 40~50명 정도는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됐었고 임상 3상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상용화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가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지금 뭐 항체 중에서 개발을 해갖고 치료제로서 한다 하는 얘기인데 4개월이라는 시간도 문제이지만 과연 4개월 후에 이걸 팔 수 있는 만드는 거는 충분히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을 대중화해서 백신 개념이든 치료제 개념이든 이것을 상용화해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시간적으로는 좀 이런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에서는 지금 집단 면역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한다 예. 하는 거는 가능해요. 백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역이라는 백신을 생각해 보면 MMR이라는 백신을 우리가 예. 쓰고는 있는데 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이 홍역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역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유행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 집단적으로 면역이 됐다는 의미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인위적으로는 면역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연적으로 걸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중증 환자가 나온 후에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고는 없어지겠지만 결국은 집단 면역이 됐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감염이 돼서 예.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방역을 못했다는 의미가 되죠. 방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방역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환자 수가 그다지 많아지지 않고 결국은 이 접촉한 사람들, 예. 확진자부터 접촉한 사람들을 계속 잡아나가면서 치료 시기를 빨리 잡을 수가 있고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기인가 가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인 경우 지금 60%라는 의미는 한 사람이 만약에 3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치면은 방역을 안 했을 때 60% 정도가 면역이 돼 있어야 더 이상 전염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 중간에 면역이 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걸 뛰어넘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이 다 면역이 안 됐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바이러스는 퍼질 수가 없다 하는 개념입니다. 예, 저희가 뭐 치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이제 질문도 이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중앙임상위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80%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의견에는 뭐 공감을 하시는지요? 현재 유효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네. 그건 감기를 생각하시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자기 면역력으로 낫는데 그 나머지 20%의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치료할 것이냐? 이 환자들의 치료는 사실은 다 대증요법이에요. 어디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산소를 공급해주고 기침이 나면은 기침을 먹게 해주고 열이 나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고 또 가능하면 항바이러스제로서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약들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또 2차 감염이 되면 위험하니까 항생제도 먼저 선제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되면 항체가 생기고 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료제를 할지라도 유효한 치료제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80%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제는 필요 없고 거기도 대증적인 감기약 정도로 처방을 해서 일단 확진이 된 사람들을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20%라는 비율이 적지 않은 비율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경증인 환자는 진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집중적으로 중증으로 증상을 나타낸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경증인 환자는 어느 정도 방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전략밖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이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